페이지 422페이지 하단에 공작물 있죠. 그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이나 굴뚝, 광고탑, 고가 수조 등등등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에 공작물 축조하려는 자는 시행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그다음 시군구청장에게 뭐 하래요? 그래서 박스의 오른쪽에 공작물의 종류가 있잖아요. 오른쪽에 2m, 4m 이렇게 이런 것들은 공작물로서 축조 신고하고 설치하라 이 얘기예요.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 시험은 어떻게 내냐면은 왼쪽에 공작물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 5개를 내고 오른쪽에 2, 4, 5, 6, 6 나오잖아요. 그걸 맨 밑에 놓고 하나를 틀리게 해서 답 찾아라 이렇게 나와요. 옹벽, 담장 같은 공작물은 높이를 몇 미터 넘는 것? 2m 넘는 높이로 설치할 때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옹벽 담장은 1.5m 높이로 설치한다. 2m 안 넘죠? 축조 신고 안 해도 알아서 네 마음대로 하세요. 1.5m 했다가는 밤에 온 놈들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담장. 그러죠? 다 넘어서 왔다 갔다 하고 다 주워가고 2m 넘을 때예요. 그 다음에 광고탑, 광고판은 몇 미터 넘을 때? 4m. 광고 물건 사러 오라고 한다고 4m라고 얘기했죠. 태양에너지 이용한 발전 설비 설치할 때는 옥상에다가 이런 것들은 5m 넘는 높이로 설치할 때 축조 신고하는 거예요. 태양광 패널 같은 거 설치할 때. 뭐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굴뚝, 장식탑, 기념탑, 그 다음에 철탑, 통신용 철탑 이런 것들 있죠. 다 몇 미터 넘을 때 6m 넘을 때 건축법상 축조 신고하면 돼요. 만약에 아들이 5m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신고할 필요도 없다. 기계식 주차장이라고 나오잖아요. 철골 졸업식 주차장으로 외벽이 없는 것 8m 이하일 때 야는 넘는 게 아니잖아요. 기계식 주차장을 8m 넘는 높이로 설치하려면 주차장법에 따라서 가야 되거든요. 단순 건축법 적용하려면 8m 이하로 설치할 때만 신고하면 된다는. 고가 수조가 물탱크 아닙니까? 8m 넘는 높이로 설치할 때 옥상이든 어디든 그것들은 8m 넘을 때만 축조 신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하 대표는 높이가 아니고 면적으로 가야 되잖아요. 바닥 면적 30 넘는 거 설치할 때 축조 신고한다. 자, 그러면 아이고 이런 것들은 뭐 책에 줄 뭐. 자, 옹벽 담장 몇 미터 넘을 때? 2m. 광고판 광고탑은 4m. 태양 에너지 이용한 발전 설비는 5m. 이렇게 떠들면서 외우는 거예요. 거기에 들면 기억 안 나나요? 예. 굴뚝, 장식탑, 기념탑, 철탑 등 다 6m. 굴뚝 이렇게 6m 이렇게 연기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고가 수조는 8m 넘는 거. 넘는 거죠. 이하는 기계식 주차장. 내가 또 건너뛰었구만 또. 순수대로 해야 되는데 또 이런 사악한 마음을 품고 순수대로 갑니다.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 고가수는 8m 이상이 아니고 넘는 거죠. 이렇게 대충 하지. 예. 신경 쓰십시오. 지하 대표는 면적이 30제곱미터 넘는 거 설치할 때 축조 신고한다. 그냥 여기 그냥 요거 외우면 문제 풀려요. 그냥 그렇게. 그 다음에 한 장 넘어가면 자 이제 건축법 적용 대상 행위라고 해서 건축이 나오나요? 야들 또 있잖아요. 다 주워 먹는 문제예요 이거 다. 자 건축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뭐들라 오른쪽 봐요. 옆에 뭐라고 하냐면 건축이라면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5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축을 하거나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재축을 하거나 이 중에 하나를 할 때는 건축 허가 신고서가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시험은 어떻게 되냐면 이 개념을 뭐 해놓고 틀리게 합니다. 답 찾아라 이렇게. 또 심지어 다음 중 증축이 아닌 거 찾아봐라. 증축이 제일 많으니까. 그 다음에 건축에 대한 이 설명으로 틀린 거 찾아봐라. 막 이렇게. 이거는 뭐 거의 뭐 이것도 주는 문제. 자, 신축. 당연하게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이 건축물 뚝딱 축조하는 걸 말한다. 그러겠죠?
자,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 하나 지으려면 무슨 허가? 신축 허가. 그래서 건축 허가서의 신축에다 체크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저 밑에 증축.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를 늘리는 걸 증축. 뭐 여기 보면 지문 여러 개 나오잖아요. 건축 면적 늘리거나 연면적 늘리거나 층수를 높이를 늘리는 걸 말하니까. 자, 오른쪽에 개축. 요 개축, 재축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험용으로 넣은 거래. 시험용으로 둘이 바꿔놓고 내니까.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줄 끝에 철거하고, 철거 동그라미 하고 같은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자. 철거를 하고 노후돼 가지고 다시 짓는 걸 뭐라고요? 개축. 근데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됐단 말 나오죠. 재해로 멸실해서 같은 규모 용도로 다시 짓는다. 그러면 재축. 그러니까 꼭 시험이 그렇게 나오거든요. 요렇게 재해로 멸실돼서 다시 짓네 그러면 재축. 재축. 재해로 재축. 그런데 개축, 재축을 하면서 규모를 더 큰 거 짓거나 용도를 기존 거하고 다르게 지을 때는 신축 허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철거하고 다시 지으면 뭐라고요? 개축. 재해로 멸실된 걸 다시 지으면 재축. 재축, 개축하면서 용도 다르거나 더 큰 거 지으면 신축. 요 정도만 알면 아무 문제 없이 풀립니다. 자,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긴다고 되어 있죠. 다른 대지로 옮기는 거죠.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라고 나오는데 주요 구조부 있지요. 거기에 다음 장에 일단 다음 장 가봐봐요. 주요 구조부는 뭐냐? 내력, 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이란 말 나오잖아요. 자,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단순 분리 안 한다가 아니라 옮겨 놓을 때 기둥이 6개이면 옮길 때도 기둥이 6개 그 상태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기둥이 4개를 줄여두고 8개 놓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걸 그냥 밀어서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전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건데 이 5개를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건축이란 말이에요. 그 주요 구조부인 거 아닌 것 이거 여러 번 나왔다니까요. 건자에. 이거 완전 주는 문제입니다. 이거.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내력, 벽, 기둥, 바닥, 보라는 게 이제 대들보를 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붕틀, 주계단인데 그러면 주요 구조부 아닌 거 찾아봐라 하면요. 밑에 최하층, 기둥, 사이 기둥 있죠?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오개계단 뭐 이런 것들을 내놓고 답 찾아라 합니다. 내기, 바보, 지주만 외우면 됩니다. 내력, 내기, 바보, 지주 해놓고 뭘 풀 줄을 모르면 또 허방이에요. 내가 뭐예요? 내가. 기는, 바닥, 보, 지붕틀, 그 다음 주계단. 이 6개를 합쳐서 주요 구조부. 압축하면 내기, 바보, 지주. 주요 구조부. 이렇게 서너 번 막 떠들고 하다 보면 외워져서 문제 답이 톡톡 보이고 말이지. 그 다음에 밑에 대수선 있나요? 요거는 지금 나오는 거는 요 좀 전에 요것들을 하나 하려면 건축허가 신고서가 들어가면 되고 지금부터 나오는 행위 하려면 대수선 허가서가 들어가 수리하는 건데 이건 대수선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면 대수선의 유형인데 이 중에 5개를 뽑아가지고 틀린 거 한번 찾아봐라. 허가나 신고 대상 대수선인데 틀린 거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선 허가 대상이라면 박스 보세요. 어떤 걸 말하냐면 내력벽을 증설하고 해체한다든가 그 벽 면적을 얼마 이상으로 30제곱미터 이상으로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할 때 대수선 허가 받고 하라. 자, 30제곱미터 나오죠. 그 다음에 기둥을 증설 해체하거나 또 몇 개 이상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거나 대들보 증설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변경하거나 지붕틀 증설 해체하거나 역시 3개 이상. 자, 여기 보면은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나올 때 증설한단 말도 있고 그러죠. 해체한단 말도 있고 수선한단 말도 있고 변경한단 말 있잖아요. 4개 단어를 잘 동그라미 해놔야 돼요. 증설 플러스 해체 날려버리고
수리하거나 새 걸로 바꾸거나 그러죠. 그러면요, 기둥을 두 개를 정설하는 행위는 대수선이다. 그러면 OX. O요, X요. 그래도 O라고 한 사람은 지난달에 한 걸 메모해놨겠구만. 두 개를 정설하는 것은 대수선이요. 그러면 O요, X요요. 그러니까 세 개라고 한 사람들은 X란 얘기네요. 누군가가 X 해줄 때까지 답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자, 정설하고 해체 쪽에는 내력벽 얼마 이상? 기둥을 몇 개? 볼을 몇 개? 지붕틀 몇 개 없지요? 그 얘기는 요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은 단 1제곱미터만, 단 한 개만 정설하거나 해체할 때도 대수선 허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수리하고 변경할 때는 30 이상, 3개 이상 할 때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찬히 공부해야 돼요. 공부는 후닥후닥 급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찬찬히. 그러면 기둥을 두 개를 정설하는 행위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그러면 O지. 기둥을 두 개를 수선하거나 변경할 때 대수선 허가 대상이다 그러면 X지. 이때는 3개 이상 할 때만. 그러죠? 내력벽은 얼마 이상? 30. 나머지는 3개 이상. 그 다음에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정설해체 수던 변경하거나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정설해체 수던 변경한단 말 나오죠. 그냥 방화벽 등 주계단 등 나오면 정설 해체하는 것뿐 아니고 수선 변경하는 것도 무조건 대수선 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여기다가 또 정설 해체 옆에 30제곱미터 이상을 수선하거나 하면 또 틀려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없잖아 그런 게. 그 다음 오른쪽에 미관지구란 거 있나요? 미관지구를 어디 뭐 손 보지 않았나요? 그냥 지워만 놨나요? 미관지구 없어졌잖아요. 그러지. 이제 그럼 내겠어요 이놈이? 건축법은 9월달 효력 발생하는 걸로 개정한 걸 내가 법조는 확인했거든요. 얘 또 바꿨단 말이에요. 개정을 했는데 미친놈들이 미관지구가 국토계획법에서 없어진 거 아니요. 우리도 아는데 건축법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주무부 관련 공무원들도 몰라 그거를. 우리 중개사 준비생들도 아는데. 그래서 아직도 이걸 못 받고 안 받고 놨더라고. 아니 그래서 얘를 시험 내면 경관지구로 바꿔서 낼 거란 말이에요. 미관지구가 경관지구로 통합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아니 가만 냅둬도 되는데 네, 그거 시험 요걸 내기는 정말 부담스러운 게 걔네들도 잘못하면 소송 들어가요. 소송. 건축법은 그대로 있고 국토법은 없어져 버렸고 그렇다고 국토법 부칙에 따라서 경관지구로 맞춰서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애매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미관지구에서 건축물 외부 형태 담장 변경하는 행위는 대수선 허가 받으라 나오면 이것은 건축법에서는 올바른 걸 냈다 할지라도 이 신청 들어가면 틀린 걸로 해서 전부 정답 처리될 수 있습니다. 미관지구 자체가 경관지구로 통합돼서 없어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야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낼 거예요. 그래서 미관지구 나오면 틀렸다 일단은. 그 다음 요 정도만 알아놓으면 돼요. 자 그러면 객관식에서는 요 네 가지 자 30 이상 3개 요거의 주로 내는 거예요. 자 내력벽은 정설 해체할 때 대수선 허가 받아야 돼요. 면적 얼마도 관계없죠? 관계없다고. 왜 여러분들은 저한테는 고통을 자꾸 줘요? 뭐를 여러분 뭐 하나 줬구나. 계란 줘서 계란 하나 먹었더니 좀 낫네 그래도. 아니 뭐 고통을 자꾸 주고 그래요. 정설 해체하고 수선 변경 다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내력벽을 단순히 면적 없이 면적 얼마든 정설하고 해체하는 거 하려면 대수선허가 받는 거예요. 그 다음 기둥을 지붕틀도 단 한 개라도 정설하고 해체하려면 대수선 허가 받아야 돼요.
진짜. 왼쪽 하담 좀 박스 좀 봐요, 좀. 33개는 오른쪽에 붙어 있잖아, 오른쪽에. 왼쪽에 없잖아요. 그죠? 좀 신경 써주세요. 저 욕봅니다, 진짜. 그죠?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지붕틀을 한 개를 정설하거나 해체할 때 단 한 개의 대수선화가 받아야 된다. 맞아, 틀려? 맞아요. 자, 지붕틀을 두 개를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화가 받는다 하면 이때는 3개 이상.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운명의 용도 변경. 피할 수 없는 100년을 나와도 똑같은 문제 안 낼 수 있는 용도 변경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건축물 용도 몇 가지? 29가지. 진짜 장족에 발전해서 진짜 용도 29가지 있다는 걸 어찌 알았을까? 그죠? 하고 나눴으면 진짜 똑똑해졌습니다, 여러분. 자, 가는 김에 막 공부 좀 하루에 10시간씩 해버리지 뭐.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 너무 경우의 수가 많으니까 9개 덩어리로 묶어가지고 제일 먼저 무슨 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부터 맨 끝에 그 밖의 시설군으로 해가지고 9개 시설군으로 분류해가지고 위에 것이 밑으로 갈 때는 신고, 밑에 것이 위로 가면 허가. 결론은 딱 하나란 말이에요. 9개 시설군하고 오른쪽에 어느 놈이 어느 군인지만 외우면 답은 깔끔하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죠? 제일 먼저 무슨 군? 자동차 관련 시설 군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포함됐다. 자동차 관련 시설은 아까 용도할 때 한번 봤잖아요. 한두 개만 얘기해 보세요. 뭐가 있는지. 주차장, 폐차장, 정비공장. 이야, 이거 진짜 그 3개나 웬일입니까? 주차장, 세차장, 정비공장, 또 뭐 좀 중요한 거. 운전학원, 그죠? 정비학원. 그렇지. 자동차 관련 시설로 분류되는 그놈들이 딴 용도로 변경하고 싶을 때는 무조건 신고지. 맨 탑에 있으니까. 위로 갈 리는 없잖아요. 밑으로만 가지. 그죠? 그 다음 맨 밑에 그 밖의 시설군 있죠. 동식물 그러면 아까 동식물 관련 시설은 한두 개만이라도 아이고 축사, 토축장, 도계장, 온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 그러면 동식물 관련 시설로 쓰다가 딴 용도로 가고 싶어 묻지도 말고 다 허가지. 얘 맨 밑에 있으니까. 야, 그러니까 요 2개만 잘 알아도요. 앞에 것이 말이요. 이게 가고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렇게 가고 이렇게 앞부분이 자동차 관련 시설이 앞에 있어. 안 봐도 이건 다 신고야. 뒤에 게 자동차 관련 시설이 있어요. 안 봐도 무조건 허가지. 그죠? 앞에 게 동식물 관련 시설이 있어. 그럼 뭘로 바뀌어도 허가지. 뒤에 게 동식물이면 뭐가 바뀌어도 신고지. 생각의 속도가 못 따라가네. 그죠? 야, 그것만 알아도 진짜 큰 도움 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산업등시설군. 이거 산업등시설군. 그 대가리가 자산, 전문, 영교, 건주, 그 밖에. 자산, 전문, 영교, 건주, 그 밖에. 이렇게 외워야 돼요. 산업등시설군에는 이게 외우라 했잖아요. 우리 산업화를 하려면 공장을 제일 먼저 짓는다. 후진국에서는 공장, 그러죠?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거 팔아먹으려면 물류 창고에 갖다 놔야 된다. 그러려면 운수시설 통한다. 공장 이거 위험한 곳이다. 위험물 저장 처리. 공장소 오폐수 나온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 위험한 공장 이래다가 주얼면 죽는다. 장례 치르고 가는 데가 낙골당이다. 요정한 시설. 이게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연상 안 하면 절대 못 외워요. 그리고 그게 쉽다 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군 방발이 방송통신 발전. 문화집회시설군은 문종, 위관이고 문화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 영업시설군 있죠? 영업하러 댕기잖아요. 영업. 자, 얘는 이름이 성이 판시, 이름은 운숙이. 뭐 파냐고? 다 판다고. 판운숙 다 판다.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다중생활. 교육복지는 의교, 노수야, 의료,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 양육. 그러니까
아까 용도 29가지 할 때 타이틀을 자꾸 떠들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건생군은 1종, 2종, 주거 업무 시설은 단독 공동, 주거 업무니까 업무 시설까지 쉽잖아요. 교정 군사 시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요, 건생군 있죠, 건생군. 1종 건생 쓰다가 저 위에 영업에 판매 시설로 간다. 그럼 뭐요? 허가. 판매가 건생으로 가면. 그렇지. 간단하네.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판매 시설, 영업 시설군 있죠? 판매 시설로 쓰다가 그 밑에 숙박 시설로 바꿔요. 그럼 밑으로 가니까 신고하나요? 뭔가 그건 좀 찝찝하네. 그죠? 그럼 숙박 시설로 가다가 판매로 가면 위로 가니까 허가 받나? 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뭐 허가도 아니고 뭐 신고도 아니겠지 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건축물 대장이죠, 대장. 대장의 표시만 바꿔달라는 변경 신청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요, 다음 용도 변경 중에 허가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러면 4개가 허가 대상이고 아닌 게 무조건 신고 대상이 답이어야 한다는 생각하면 안 된다고. 같은 군 내에서 변경은 대장 표시 변경만 신청하면 되니까 걔가 답일 수도 있다. 허가 대상만 아니면 답이라고. 뒤집어서 신고 대상이 아닌 거 찾아봐라. 그러면 신고 대상 4개고 답은 허가 대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거둬라 이 말이에요. 허가 대상이 답일 수도 있고 같은 군끼리 변경이 답일 수도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일단 그 박스 있고 그 한 장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로 2번에 용도 변경되는 허가 신고 있죠? 볼게요. 사용성이 얻은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고자 한 자는 다음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영의 정한 바에 따라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나왔지요. 자, 야들은 세종시, 제주도, 얘는 실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가서 허가나 신고하래요. 누구한테 가서?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논점이 요새 공부를 할 때 자산 전문 악 외우고 어느 군에 속한지 외웠잖아요. 그리고 허가냐 신고냐만 이것만 미친듯이 하니까 야, 객관식에 또 허를 찔렀더만 이렇게 냈더라고. 자, A 광역시 B구 안에서 이렇게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일종 건생 건물을 판매 시설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용도 변경의 허가를 A 광역시한테 받아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허가냐 신고 대상이냐만 판단한단 말이에요. 이게 밑에서 위로 가니까 허가 대상 맞잖아요. 그 여기서 보니까 오케이 하고 가버리는 거야. 광역시에 가야 돼? 구청장한테 가야 돼? 그러지요. 이런 거는 소홀히 한다니까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정확하게 자꾸 이렇게 가르쳐 줄 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 그리고 용도 변경 허가나 신고는 누구한테 간다고? 이렇게. 구청장한테. 이가 특별시 광역시 안에서는 그 얘기예요. 그게 특별시로 내지 않는다니까 시험에서. 너무 눈에 띄니까. 지금 듣고 있나요? 다 이제 기출문제가 나오는데 그거 다 내한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또. 그래도 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리.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여러분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은 허가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법적으로 건축 허가 권한이 여러분 추정하세요. 그냥 괜찮으니까. 허가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뭔가 좀 쎄한 게 있다고 느끼는가 봐요. 여러분도. 야들한테 건축 허가 권한이 있을까 없을까? 야들은 21층 이상 10만 이상만 허가를 할 권한이 있다고. 용도 변경하고는 별로 관련이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용도 변경할 때는 시군 구 요걸 토대로 케이스 문제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안 외워지잖아요. 이 문제의 의미를 파악을 먼저 해야 되는 거야. 아, 이 문제는 이런 걸 묻는구나. 허가 신고가 논점이 아니구나. 누구한테 가는 게 더 중요하구나. 그 뒤에다가 막 A 광역시장한테 허가 받고 이래 버리니까 요건 안 봐버리는 거야. 허가냐 신고냐만 막 신경을 엄청 써놓다니까. 좀 무리한 얘기를 또 했네. 아, 진짜. 일단 막 시장군수 구청장만 알아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1 허가 대상 보세요. 위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시설군에 속하는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한 용도를 위로 갈 때는 허가. 신고 대상은 위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시설군에 속한 용도를 하위군 밑으로 가면 신고. 그러면서 3번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에 변경 신청 있나요? 볼게요. 동일한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리 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세종시 제주도 그다음 시군구청장에게 가서 건축물 대장 기재 내용의 변경을 신청하라고 돼 있죠. 같은 군 안에서 변경은 허가나 신고를 할 필요가 없이 건축물 대장만 바꿔달라고만 신청하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가로 4번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하면 조금 그 시기 하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용도 변경 일단은 기본 틀부터 해야 되니까 70점 레벨에 앞장으로 넘기지 마요. 자, 용도 변경할 때 제일 먼저 무슨 군?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러죠? 자동차 관련 시설군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자동차 관련 시설이 포함됩니다. 깔끔하게. 자, 두 번째 무슨 군? 산업 등 시설군. 자, 첫째 공장, 그 다음 창고시설, 그 다음 운수시설, 그 다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까지는 바라지도 않으니까 위험물 거시기, 자원순환 거시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니까 위험물 거시기, 자원순환 거시기, 그 다음은 장례시설, 그 다음 묘지 관련 시설. 이건 다 외울 수 있으니까. 자, 그 다음 무슨 군? 자산, 전문, 전기, 통신시설군. 방송통신하고 발전시설. 방발이. 문화 및 집회시설군. 자, 얘는 문화 및 집회, 종교, 위락, 관광, 휴게시설. 자, 그 다음 무슨 군? 영, 교, 건, 주, 그 밖에 바빠서 이렇게 그냥 해놓은 거. 영업시설군. 얘는 판, 운, 수, 다라는데 그럼 판이 뭐요? 판매시설. 운은? 예? 운수가 아니고 운동이요. 여기 있으니까. 그 다음에 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이중건생 중에. 교육 및 문화는 무슨 문화가 여기 올라갔는데, 야, 보고도 교육 및 복지시설, 의, 교, 노, 수, 야, 의료시설, 교육연구, 노유자, 수련시설, 야행장시설. 그러니까 아까 29개 용도 할 때 제목을 10분 쉴 때 막 제목을 자꾸 써본 사람들은 부덕부덕 따라가고 액 하고 막 잡부리고 이러면 또 뭐 뒤처지고 그러는 거. 행복은 성적순이다는 거. 망고의 진리다는. 자, 1종건생, 2종건생. 주거 및 업무시설군. 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그 다음 교정 및 군사시설. 제때 맞춰 대답을 못한 사람들 좀 있네요. 그 밖의 시설군에는 동, 식물 관련 시설. 자, 그러면 위락시설을 교육, 연구로 간다 그러면 신고, 야가 문화집회로 가면 허가, 그리고 의료시설을 노유자로 가면 대장 표시를, 요래 대장이 됐을 거 아니요. 요래 바꿔달라고 변경 신청만 하면 된다 이 말이요. 어느 놈이 어느 군에만 속하는지 말하면 되네. 그것도 빨리 생각나야 되네. 끼워 맞춰야 되니까. 1분 20초에 풀어야 되니까. 그러죠? 좀 써보는 겁니다. 요거 떠들면서 집에서 자동차 관련 시설군, 그 다음에 산업 등 해서 쓰고, 그 다음에 어느 놈인지 자꾸 끼워 맞춰보는 거예요. 맞춰보고 해야지 뭐 이렇게. 하도 많이 물어봤어서
동식물원을 쓰다가 모텔로 바꿔. 모텔. 허가요, 신고요? 빨리 얘기하세요. 허가, 신고. 허가. 깔끔하네. 깔끔하게. 대충 대답해서 맞힐 걸 물어보나? 아까 동물원, 식물원은 동물, 식물 볼 때처럼 문화집회라고 그러죠? 그러면 호텔, 모텔은 숙박이니까 신고고 뭐. 429페이지 하단에 건축법 적용 지역이 있나요? 이 용도 변경은 아무리 제가 해도 여러분들 여기 토대를 삼아서 복습을 해야 돼요. 외워야지 어떻게 이거는. 근데 얘만 계속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외울 수 있지만 나는 길 가다가 돌 맞아 죽으니까. 오른쪽 하단에 건축법 적용 지역에 전면 적용 지역이 있지요. 이거는 뭔 얘기냐면 여기서는 모든 건축법 규정을 다 적용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위반하면 처벌하겠다 그 얘기예요. 자, 1번 국토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동그라미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동그라미하고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 동 또는 읍지역 자꾸 반복해서 익숙하셔야 돼요. 섬지역은 인구가 500만? 우리나라 인구가 얼만데 500만 명이 사는 섬이 그런 섬. 일본이 지진으로 다 가라앉고 일본이 가라앉으면서 밀려나서 우리나라 울릉도 저 제주도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섬이 콩간에 생기면 돼요. 그죠? 일본 제 언제 시기의 문제지. 한 2000만 년 뒤에는 일본 열도 없어진대요. 2000만 년이면 상상도 못할 연한입니다.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자, 전면 적용이란 말 나왔죠. 자, 도시지역에서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건축법 다 적용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도시지역이 아니어도 뭘로 지정된 곳? 우리 배우니까 좀 낫잖아 이제. 도시지역도 아니야.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안 지정됐어. 근데 행정구역이 동 또는 읍지역이면요, 섬지역은 인구 이상이면 모든 건축법 1조부터 부치까지 다 적용합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야보다 더 중요한 게 전면 적용지역이 아닌 곳이 있잖아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 안 된 동, 면, 리 이하 단위 섬인데 인구 막 한 7, 80명 살아. 이런 데서는 건축법을 다 적용 안 합니다. 일부를 빼줘요. 그걸 시험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일부 적용 배제 있죠? 건축법 전면 적용 대상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다음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서 한 장 넘겨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 박스 6개 있죠? 그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거 다 나중에 배울 텐데 도로 지정 표지 변경하는 것, 건축선 지정하는 것,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받는 것, 방화적 안에 건축물 제한 받는 것, 대지 분할 제한하는 거 있죠? 이 6개 규정은 전면 적용지역이 아닌 이 외지역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농림지역 안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가로치고 동업이 아님 이렇게. 농림지역 안에서는 다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되는 거 찾아봐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6개 중에 4개를 넣어놓고 그러면 하나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이렇게. 그놈이 답이죠. 요거는 문제 이해가 안 되겠는데 이 전면 적용지역이 아니죠. 시골에서는 건축선 제한받는 거 있죠. 이런 걸 지킬 필요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이거 몇 년 전에 문제 출제 잘못해가지고 전부 정답된 게 바로 이놈이요. 내가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어떤 문제였냐면 이걸 이해하면 쉬운데 실전에 나온 거예요.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너비 3m예요. 그리고 대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변의 길이가 20m, 얘는 10m, 얘는 14m, 얘는 7m. 실제 시험 나온 거. 그 다음에 여기에 철도 선로부지. 그러면 도로가 3m인데 선로부지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건축선 제한 받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실제 이렇게 준 거예요.
A 대지에 대지 면적 구하시오 하는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은, 아니 이 면적 구할 수 있잖아요. 저 직선을 주니까 끊어가지고 요 면적 구하고 요 면적 구해도 되고 그러죠? 아니 요렇게 해가지고 요 면적 구하고 요 면적 구해도 되고. 그런데 말이에요, 얘 논점이 뭐였냐면은, 이때 대지 안쪽에 1m 들어가야 되거든. 이게 건축선 제한받는 거예요. 그리고 요 부분은 대지 면적에 이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대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되겠단 말이에요. 요걸 아냐 하는 문제였거든. 근데 얘들이 대지 면적 구하시 해놓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도시지역이 아님이라고 내버린 거야.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건축선 제한 안 받는다니까? 1m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이 멍청한 놈들이 이렇게 걸쳐버린 거야. 처음엔 정답은 여기에 맞춰 130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뭐라고 해서 지금 건축선 제한 받는 거 적용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1m 후퇴할 필요 없거든. 이 신청 들어갔지. 나중에 아차 잘못된 거지. 전부 정답.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스 이거 나중에 이제 응용할 거니까 1번하고 2번을 묶어놨잖아. 이렇게 유사한 것끼리 묶어서 줄여야 된다고. 도로 관련된 거라고 쓰고, 3번 4번 묶어가지고 건축성 관련이라고 쓰고, 그리고 6개가 확 줄잖아요. 도로 관련된 이 규정 2개 하고 건축성 관련된 이 규정, 이것들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왜 방화지구에서 내화로 하라는 거 있지. 그 다음 대지를 일정 면적 미달되게 분할하지 마시오. 이런 것들은 전면 적용직이 아닌 저 시골에서는 이것들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규정 위반했다고 처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 시골에서는 도로가 2m밖에 없어. 경기만 지나가는 도로. 그러니까 도시도 아니고 지구 단위도 아니고 동업이 면이야 막 시골 마을이야. 이 용도 지역만 농림지역이야. 농림지역 막 이렇게. 그 농림지역이 농가용 주택이 있으니까 도로가 2m밖에 없어요. 근데 이 농가용 주택 철거하고 다시 짓고 싶어. 안쪽으로 건축선 들어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도 된다니까? 적용 안 하니까. 또 양이 겁나게 많구만. 자, 그러면 그 정도 해놓고 쭉 넘기세요. 이제 나머지는 안 해도 괜찮으니까. 436페이지로 바로 가요. 건축물, 건축허가 신고라고 있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요것만 잠깐만 하고 집에 가면 돼요. 오른쪽에 법적 성질이라고 있나요? 이런 것들은 추상적인 학설을 넣어놨기 때문에 요새는 추상적인 학설을 객관식에서 잘 안 냅니다. 공법은. 그래서 일단 요거는 지금 해봐야 뒷골 땡기는 용어가 있어가지고 설명시키고 납득시킬 때 정말 심장이 제가 빨라져서 안 되고 가면 냅두시고 한 장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 드디어 438페이지에 본론 나옵니다. 건축 허가 대상 등 나오나요? 요 부분 있잖아요. 차근차근 똑바로 외워놓으셔야 무조건 여기서부터 439페이지 양쪽 2페이지 아니야? 438, 439 두 쪽이죠, 두 쪽. 100% 시험 나온다고 봐야 돼요. 이 부분은.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제 신고 대상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뭐까지 하면 이건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가서 허가 대상으로 가볼게요. 건축물 건축 대수선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자치 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에 가서 허가받아야 한다. 다음은 21층 이상 건축물 등 일정한 용도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할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단 이래 놓고 허가권자 나오죠. 얘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머릿속에는 누가 그 많은 뇌물봉투를 뜯어먹는가 라고 하면 쉽게 외워집니다. 그 많은 뇌물봉투 뜯어먹는 놈을 찾아간다. 원칙.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라는 얘기는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 제주도에서는 제주도, 그 다음 시장군수, 구청장. 거기 나오는 구청장 있죠. 그것은 자치구청장을 말합니다. 그 얘기는 특별시, 광역시 안에 있는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건축을 할 때 B구에서 이렇게 시험을 내는 거예요. 구청장도요, 레벨이 다르다 이 말이요. 특별시, 광역시 외의 시 중에 부천시처럼 50만 넘는 시 있죠.
구를 둘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저 책임동으로 구를 없애는 추세로 가지만 아직도 구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나오잖아요. 성남시 안에 분당구청장이잖아요. 얘들은 자치구청장이 아니요. 옛날 우리 원미구청장 있지요. 소사구청장을 뽑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원미구 의회가 없어. 그것은 뭐냐, 임명직 구청장이에요. 자치권한이 없다고. 그런데 특별시 안에 강남구청 있지요. 강남구청장은 강남구민들이 뽑아요. 강남구 의회가 있다니까. 그러죠? 걔들을 자치구청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보통 지금 나오는 허가권자 있잖아요. 허가권자가 나오면 자, 원칙으로 누구냐 하니까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이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줄여서 시군, 구. 이때 구청장, 이 중요하다니까 이게.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서는 구청장한테 가야지 해당, 특별시, 광역시 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건물 지을 때 누구한테 가라고? 남동구청장한테 가라는 얘기예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다가 물레동에 건물 짓는다. 그러면 영등포구청장한테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봉투 뜯어먹는다. 자,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큰 봉투는 누가 뜯어먹냐? 그래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 허가받아야 하는 건축물 규모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자, 기억 몇 층 이상? 21층 이상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 얼마 이상? 10만 이상 건축물을, 공장 창고는 뭐하고? 중요한 얘기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허리를 펴고 어깨 좀 이렇게 하세요. 지금 어깨 위로 피가 지금 뭉쳐가지고 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온몸 비틀고 잘라고 하고, 그러지, 하품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뇌에 공기를 집어넣어야지. 안 그래요? 뇌에다가 공기 넣어야 돼. 뱃속에다가 먹을 것만 넣으니까 자꾸 졸리기만 하고 배만 빵빵하고 하다 앉아있으니까 살만 찌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리고 잘못하면 이 뱃살이요 책상 위에 걸쳐놔야 돼. 어질러요 그거. 걸쳐놔야 돼. 이거 무거워가지고 들고 다닐 수가 없어. 이걸 걸쳐놓고. 이게 웬일이야 이게. 자, 이게 뭔 얘기냐면은 특별시 나오지요. 6개의 광역시 안에서 자, 몇 층 이상?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이상을 지으려면 구청에 가지 말고 바로 얘들한테 가는 거예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55층짜리 건물 짓고 싶어. 강남구에 가면 안 되지. 서울시에 가야 되는 거예요. 30만 제곱미터 건물 짓고 싶어. 서울시에 가야지. 알겠죠? 그럼 인천에서는 인천시에 가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럼 부천시 역곡동에다가 55층짜리 건물 짓는다. 원미 경기 부천 원미 역곡동에 55층짜리 빌딩을 짓고 싶어. 이때 누구한테 갈까? 인천시 진짜 부천. 죄송해요. 내가 흥분해서 제가 잘못했어요. 반성합니다. 아무리 말도 안 되는 틀린 대답 하더라도 흥분하지 말으라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하거든요. 흥분하지 말라고 선생님들한테 얘기합니다. 그냥 야단치고 하지 말고 그러지 마라. 그래놓고 내가 또 화를 냈네. 아무리 그렇지 인천시에 부천시에 건물 짓는데 인천에 왜 가요? 틀려도 비슷하게 틀리지. 가까운 서울도 있잖아. 뭐들라 처음은 저 서울 인천까지 가가지고 그 시기를 했을까? 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역곡동에다가 55층짜리 건물 지을 때는 1. 경기도지사한테 간다. 2. 부천시에 간다. 3. 원미구청장한테 간다. 어디? 그것 중에 한 놈 대답해야 돼. 인천시에 간다든가 서울시에 가면 갔다가 다리 절고 와요. 또 두드리 맞아가지고 다리 막 절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렇게 옵니다. 에휴, 이게 뭔 얘기냐면은 특별시 안에서 광역시 안에서 이 중에 하나를 짓는 놈은 야들한테 가라고, 구청장한테 가지 말고. 그런데 공장 창고는 뭐하고?
이게 또 습관적으로 떠들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공장이나 창고를 특별시나 광역시 안에 있는 관할에서 짓더라도 10만 넘었죠. 그래도 그때 내 아들한테 안 가도 된다고, 해당 구청에 직접 간다고 자주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봐요,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부천시 원미구에 건물 짓지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봐, 여기 좀 앞만 봐도 저 도지사 있어 없어요? 그 아들 빼고 나면 도지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잘한 구찌들은 아들이 뜯어먹고 또 큰 거구만. 아들이 먹다가 체해 죽는 놈 한둘이가 아니요. 그래서 아들 뜯어먹는데 도지사도 뜯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도지사는 뜯어먹는 놈을 뜯어먹어요. 그래서 밑에 건축허가에 대한 사전 승인, 이까지 보고 이제 아까 그 케이스를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자, 1번의 기억, 시장 군수는 이때 특별시 광역시는 당연히 제외한 일반 시장 군수는 아래 이에 해당하는 건축을 허가하고자 할 때 미리 설계된 걸 다 첨부해가지고 도지사에게 가서 뭘 받으라고요? 승인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도지사가 허가하는 게 아니라고.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사전 승인 대상 건축물 있나요? 박스 안에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특별시, 광역시 외의 시군에서 얘네들은 거기 기억, 니은, 디귿 있죠. 박스 셋 중에 하나에 대한 허가를 시장 군수가 직접 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데 아들이 도장 찍어주는데 사전에 누구 만나서 도지사님 허가해도 되겠냐고 뭘 받으라고? 승인 받으라고. 박스 보니까 층수 몇 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허가를 일반 시장 군수가 하는겨 안 하는겨? 하는겨. 근데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으라고. 가로치고 공장 창고는 또 뭐하고? 승인 받을 필요 없다. 정신 챙기셔야 돼요, 진짜로. 이 부분 진짜 객관식 진짜 내는 놈 총을 쏴부르고 싶은데 나라도 내고 싶어요. 아슬아슬하거든.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우리. 자, 경기도의 대표시가 어디라고요? 오늘만 시흥으로 가죠? 시흥서 오신 분도 있는데, 시흥서 오신 분 없어요? 그럼요. 자, 광명은 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님의 광명에 있는 이상꾸리한 이름도 이상한 학원이 있는데 꼭 시험장이 우리 학원하고 같은 시험장이요. 좋은 자리 찾아려고 새벽에 힘들어 죽고서 그놈들 때문에. 아들 없으면 천천히 가도 되는데 새벽 6시에 가서 좋은 자리 잡아야 되잖아요. 시험장 가서 여러분한테 음료수 주고 응원해야 되니까.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구만요. 시험 보는 날 있죠. 시험 보는 학교 있을 거 아니야. 거기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학원별로 막 장난이 아니요. 새벽 6시 전에 가야 돼. 뭐 5시 가고 뭐. 목동서는요, 내가 차를 가지고 그 전날 갖다 세워놔. 그 목동중학교 앞에 좋은 위치에다가. 그리고 내가 밤새고 있다가 지고 넣으면 바톤 타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판 깔아. 학생들 우리 저거 주려고 이게 커피도 주고 하려고. 그래, 다 슬픈 사연이 있다니까. 시흥시 은행동 15번지에다가 건물 지어요. 자, 15층짜리 건물 지어. 누구한테 허가 받고? 중개업자 여러분 좀 신경 쓰세요. 누구한테? 에? 그러지. 저한테 가. 시흥시장한테. 시장 군수. 여기다가 115층짜리 건물 지어버려. 21층. 그때 누구한테 허가 받아야 돼요? 에? 누구한테 가냐고. 그거 한 놈만 얘기해. 한 놈만. 은행동은 아닐 거 아니요? 시흥도지사? 시흥하다가 분위기 이상하니까 시흥도지사? 21층 넘잖아요. 그래도 얘한테 가야지. 그 대신 얘한테 21층 넘어가니까 해도 되겠냐라고 승인 받는 거지. 도지사가 허가권자가 아니에요. 강원도 영월군 있죠. 영월군 관내에서 50층짜리 허가를 영월 군수가 해야 안 해요? 한다고. 강원 도지사 승인 받아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일반 시군에서는 이걸 허가를 하긴 한다는 거야. 그 대신에 도지사가 허가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한테 가서 승인 받고. 근데 공장 창고 같은 것들은 승인 받을 필요 없이 허가를 해준다 이 말이야. 10만 넘는 거라도.
21층 10만 안 썼네 보니까. 공장 창고 제외요. 공장 창고 제외라는 얘기는 사전 승인 안 받고도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얘기야. 10만 넘어도. 그래서 요 기억이 바로 21층 10만 이상 아니요. 그 다음에 니언이 이제 보세요. 니언. 지난달 안 한 거. 주거 환경 동그라미, 교육 환경 동그라미. 니언은 왼쪽 하단 봐야 되지 않아요? 오른쪽 보고 있어가지고. 자연환, 예? 자연환, 니언. 아, 그래. 자연환경 수질 보고. 그래. 왼쪽 하단. 잘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알아듣는데, 요 앞에 사람들은 꼭 지적을 하고, 상대방을 이렇게 그 시기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자, 니언에 자연환경 수질 보고 동그라미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디귿은 주환경, 교환경 얘기하려다 보니까 둘이 혼합 가공이 생겼네. 이 니언, 디귿 두 개 있지요. 출발을 잘 이해해야 돼요. 니언은 자연환경 수질보호라는 목적이 있지요. 디귿은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라는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에 따라 달라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이 법을 만든 취지가 니언의 자연환경 수질보호라는 말은 수질을 보호한다, 그죠? 오폐수가 나와서 상수는 오염되는 걸 막으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주거나 교육환경은 애들, 주택가란 말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객관식이 헷갈리질 않아. 다시 왼쪽으로 가서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 공간 구역 안에 건축하는 몇 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이라고 하는 게 여기는 들어가요. 3층 1000 이상으로서 위락 숙박시설을 허가하거나 공동주택, 이전건설 중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5개 나오죠. 이 5개 중에 하나를 몇 층 이상으로? 3층 또는 연면적 합계 이상으로 이걸 허가할 때는 사전에 누구 만나서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그런데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 보호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했죠. 그러면 위락하고 딸랑 숙박밖에 없잖아요. 그러죠? 여기는 3층 1000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종류도 딸랑 2가지. 자연환경 수질보는 종류 5가지. 그러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에 기역, 니은, 디귿인데 요 기역, 니은, 디귿 셋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걸 일반 시장 운수가 직접 허가를 해야 안 해요? 하는데 사전에 도지사 만나서 승인 해가지고 21층 이상을 10만 이상을 허가하거나 창고 공장 제외하고, 자 보면요,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려고 특정 지역을 도지사가 지정했다는 거예요.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주거환경, 교육환경이란 말 나왔잖아요. 보호하려고 도지사가 지정했단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놈은 도지사가 지정 공고했다는 힌트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도지사한테 가서 뭘 받고 사전 승인 받으라고 도지사가 지정했다 이 말이요. 야는 도지사가 지정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규모 이상을 얘가 허가할 때는 도청에 승인 받고, 야는 나한테 사전 승인 받으라고 지정했고, 그럴 때 자연환경 수질 보호를 위해서 지정했다는 얘기는 일정 규모 이상은 돼야 오폐수가 피해가 될 만큼 많이 나올 거 아니야. 여기는 3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00 이상 둘 중에 하나의 위락 숙박시설에 허가를 하거나, 그 다음 3가지 더 있었죠. 공동주택을 무분별하게 허가를 하거나 일반 음식, 쏘가리 매운탕집, 일반 업무시설 있죠. 이 중에 하나를 3층 이상이나 1000 이상으로 허가해 주려면 도청에 가서 승인받으래요. 경기도에서 남한강 일대 있잖아요. 양수리 일대. 상수는 오염되면 안 되잖아요. 양평군 양수리 일대를 도지사 지정해버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3층 이상, 1000 이상의 이 5개 중에 하나 허가하려면 나한테 도지사한테 승인받으라고 지정한다 이 말이요. 양평군수가 이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할 때 경기 도청에 가서 승인받고 허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환경 수질보호라고 그러면 종류가 5가지라는 인식하고 이런 규모가 들어가야 되고, 주거나 교육 환경을 위해서라면 애들한테 아파트가 해로워요? 음식점이? 그건 아니잖아요. 위락이나 숙박은 해롭지. 러브호텔, 나이트클럽 같은 것들. 그러니까 목적에 따라서
종류가 다르구나, 들어간다, 다르다는 거 인식을 하고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마구잡이 외우면 안 되고. 자, 자연환경 수질 보호하려고 지정했으면 3층, 1000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가지만 주거나 교육 환경을 위해 지정했을 때는 그게 들어갈 필요가 없이 딸랑, 위락, 숙박. 여기서는 위락, 숙박 공통이지만 3개 더 들어가잖아요. 아파트, 고깃집, 오피스텔 허가할 때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공동주택,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까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셋 중에 하나를 허가하려면 시장운수가 해당 도청에 가서 승인받는다 이 말이에요. 또 문제 풀어야 되지 뭐 또 어떻게.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도지사도 뜯어먹잖아요. 뜯어먹는 놈을 뜯어먹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장관도 뜯어먹어야 되니까 주무부 장관인데, 그래서 오른쪽에 허가 제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1. 국토교통부 장관 제한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 장관 나오죠. 자, 예를 들어 잠깐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행정안전부가 있어 없어요? 국방부 있죠. 기획재정부, 교육부도 있고 주무부가 있어 없어요? 주무부 장관이 있는 줄 알아요. 행정안전부 장관, 옆에 주무부 장관, 옆에 교육부 장관, 그 다음 국방부 장관. 주무부라는 부가 있는 줄 알아요. 돌아버립니다. 그 16부처 있죠. 우리 아는 무슨 부 장관들. 걔를 합쳐서 주무부라. 주무부. 주무부 장관, 교육부 장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주무부 장관이 국방, 문화재, 환경보전,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단 말 나오죠. 그 주무부 장관 중에 주로 국방부가 제일 많이 와요. 문화재, 문체부. 그 다음에 어디냐? 환경부. 야들이 제일 많이 요청 들어와. 국방부 장관이 뭐라 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님, 서울시에서 저걸 허가해주면 군사기지를 다 보인다. 못 찍게 해달라. 이거요 지금. 그래서 주무부 장관이 요청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자, 지금 허가를 못해주게 뭐 할 수 있대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한할 수 있어 없어요? 누구를 제한한대요? 허가권자를 제한한대잖아요. 그러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 속에 다 들어갔지? 제주도지사 너 허가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구청장 너 허가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서울시장 너 88정 허가하지 말라고 할 수도? 군에서 반대한다.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국토교통부에 요청한다니까요. 문체부 장관 통해서 요청한다니까. 그래서 통칭해서 누가 요청할 때? 주무부 장관이에요. 이게 주무부 장관이라 해가지고 객관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요청하면 2년간 허가를 못하게 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맞는 말이거든. 그러죠? 몇 년 전에 교육감이 요청 들어왔을 때 제한할 수 있다고 낸 적이 있어요. 교육감이 주무부 장관이요? 교육감은 지방비도 다 있잖아요. 선출하고. 교육부 장관이 요청한다고 그래야지. 알겠죠 이제?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말입니다. 직접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관련 부처 장관이 요청하잖아요. 허가권자가 누구라도 너 허가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시도지사 제한 보세요. 이번에 기억, 시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시장운수, 구청장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세요. 자, 이거 지금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하고 도지사 나왔죠. 야들 통칭해서 뭐요? 야들은 누굴 제한한다고? 이게 시군구란 말의 얘기예요. 특별시, 광역시 안에 구청장이 있어 없어요? 야들한테 야네들이 허가하지 말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도지사는 자기 도 밑에 시장 문수들 있잖아요. 구는 없지만 그거 통칭해서 시군구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 다 제한할 수 있죠. 근데 시도지사는 아래 끝들만 제한하잖아. 근데 여기서 시도지사가 허가권자의 허가를 제한하고 그럼 틀려버리지. 그러죠? 특별시 광역시장이 도지사가
봐요. 허가권자를 제한한다 그러면 우측에 제주도를 제한하고 세종시 제한하고 도지사가 어떻게 야들 제한을 해? 야들은 아래 것들만 제한하는 거예요.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 권한만. 서울시에서는 뭐라 하냐면 송파구청장 너 그거 허가하지 말라고. 그래서 못하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요. 서울시장은 서울시 관내 25개 구청장이 있을 거 아니요. 허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니은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건축물 착공을 제한하면 즉시 장관 찾아가서 뭐 하래요? 보고받은 장관은 제한 내용이 지나치다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도 있다. 그 다음 이 3번의 제한 내용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는 제한기간 몇 년? 2년. 다만 1회 1년 범위에서 제한기간을 뭘 할 수 있고? 연장할 수 있다. 자, 제한할 수 있는 기간 몇 년이래요? 야, 이거는 아래 힘 딱 주고 떠들어. 플러스 몇 년? 예, 정말 자주 나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권자가 누구라도 국토관리상 불이필요하거나 주무부 장관 요청하면 허가 못하게 제한할 수 있다. 시도지사는 아래 것들 시군구를 제한할 수 있다. 못하게 허가. 자, 제한기가 몇 년? 2년 플러스 1년 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한 장을 딱 넘어가면 다음 페이지에 신고 대상 있지요. 요게 이제 신고 대상, 요것만 하고 집에 가요. 그것도 하다가 말면 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자꾸 막 사인 보내시는데 나도 힘들어요. 자, 신고 대상 있죠. 4분의 1번. 건축법 11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세종시 제주도 그 다음 시군구청장에게 가서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해서 박스가 신고 대상 있잖아요. 야들은 일일이 허가 안 받고 뭐만 하면 그리고 시험에는 신고 대상으로서 틀린 거 찾아봐라 이렇게 낸단 말이지. 첫 번째 바닥 면적 합계 얼마 이내로 85 이내로 증축, 개축, 재축. 85제곱미터면 평으로 몇 평? 그냥 한 24~25평 되겠죠? 25.7평이라고 정확하게 써놨구만. 이 85제곱미터가 우리 부동산 세상에서 있잖아요. 우리 세계에서 정말 중요한 겁니다. 85 초과하면 중대형으로, 85 이하면 소형으로 가거든. 국민주택 크기가 85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고 대상이 나오면 바닥면적 합계 85라고 됐죠.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다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4층짜리 건물 있지요. 그러면 요 각층 바닥면적을 다 합쳐서 이게 연면적이라 하는데 여기는 연면적이라고 안 했죠. 지금 바닥면적 합계라고 그랬죠. 그러면 올리는 면적이 4층 있잖아요. 2개 층만 올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바닥면적 합계가 2개를 합친 거라 이 말이요. 그래서 바닥면적 합계는 그것이 2개 층 될 수 있고 3개 층 될 수 있다 이 말이요. 전체 건물 다 합쳐버리잖아요. 연면적. 그 다음 만약에 여러 동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 연면적이란 말 쓰지 않아. 연면적 합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면적 합계로 얼마? 85 이내로 증축하고 개축하고 재축한단 말 나왔죠. 바닥면적이 합쳐서 85도 안 되게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재축, 신축 없지요 지금. 신고만 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85 이내로 신축한다 그러면 허가받아야지.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내로 손보는 건 신고만 하면 된다. 해놓고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거. 국토법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나오죠. 도시외지역이구만. 에서 잘 봐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여 미만이요. 이거 청수 3층 미만인 건축물 지을 때 이거나가 아니죠. 203층 미만 지을 때 이렇게 외우라 했잖아요. 203층.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청수는 3층 미만인 건물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처럼 지을 수 있다. 허가 받을 필요 없다. 훨씬 더 규제가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세요. 농림지역 안에서 연면적 150제곱미터이면서 층수가 2층짜리 건물 짓고 싶다.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그렇지,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잖아요. 신고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옆에 뭐라고 했냐면은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제외한다. 기억 줄치세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오죠? 자, 만약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래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경량 건물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낼 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관리지역에서 이렇게 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잠깐만요. 여러분. 자,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도시외지역 있죠? 에서 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층수 3층 미만인 작은 건물 지을 때는 허가받는다고 신고한다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단 200, 3층 미만이어도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돼 버리면 허가를 받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3번, 4번 냅두고 일단 대수선 냅두고. 자, 5번 가봐. 5번.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 나오죠? 얘들 자주 나오는 놈들이 얘들이. 기억.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건축물 나오죠? 연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라고 되잖아요. 2개 동 이상 여러 개 동을 짓는다 이 말이거든. 여러 개 동을 지어도 얼마 이하요? 100 이하밖에 안 되니까 굳이 이거는 허가받을 필요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높이 몇 미터? 얘가 제일 잘 나와요. 3미터 이하 범위에서 못하는 것 증축도 신고합니다. 높이 몇 미터? 3미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 건축물의 높이가 25미터 높이 건물이 있어요. 여기다가 3미터만 더 높이고 싶어. 신고만 하면 돼요. 5미터를 높이고 싶죠? 허가받아야 돼. 몇 미터 이하까지는 신고하면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23조 4항에 따른 자 표준 설계도서 동그라미 하고. 그 표준 설계도서란 거냐면 설계도면 하나 가지고 왜 붕어빵 찍듯이 똑같은 건물 짓는 거거든. 그럴 때는 뭐 굳이 일일이 다 허가받냐 이 말이에요.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용도 규모가 주위 환경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뭘로 정하면? 건축 조례가 정한단 말 빠지면 큰일 나요. 자, 여러분 시험에 말이에요.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할 때는 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다 나오잖아요. 틀려요. 표준 설계도서를 짓더라도 건축 조례로 지자체에서 허용을 하고 있을 때만 신고 대상이 돼요. 그래서 2개 동그라미 딱 쳐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얼에 국토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나오죠. 공업지역. 그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내거는 의미 없고 공업지역에서 건축하는 몇 층 이하?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의 공장이란 말 나오죠. 자, 공장 지을 때 공장 몇 층? 2층. 면적? 500 이하 공장. 공장인데 층수도 2층 이하고 면적도 500도 안 되는데 뭐 들라고 허가받아고 신고하지. 공장 나오면 몇 층? 2층. 면적? 500. 2층 500 이하 공장. 2,500이 아니고 2층 500 이하 공장. 그 다음에 농수산업을 하기 위한 읍면지역에서 건축을 하는, 자, 끝에 두 줄 끝에 연면적 200 이하 창고 있죠? 여러분 저 시골 읍면 있죠? 읍면. 창고를 150짜리를 창고 짓고 싶어. 신고서만 들어가면 지어도 돼요. 200 이하니까. 그 다음에 400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나오죠? 거기 축사로 끝났잖아. 작물 재배 4로 끝났으니까 400 이하는 신고하면 된다. 그 다음에 종묘배양, 화초, 분재, 온실. 자, 축사 등 나머지 다 400 이렇게. 창고만 꼭 외우세요. 반토막 200. 축사, 작물재배사, 온실, 종묘배양시설 나오면 전부 400 이하까지는 신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딱 한 번 했죠 지금. 자,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로 증축, 개축, 저축할 때 신고서만 내면 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자 연면적 200, 층수 3층 미만인 건물 지을 때 신고하는데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돼 버리면 허가 받는다. 이렇게 연습하면 돼요, 그냥.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 100 이하 건물을 짓거나 높이를 몇 미터까지 높일 때 신고? 3미터. 다 왔네 벌써. 표준 설계도서로 짓는단 말라면 건축 조례가 따라 나오면 되고, 그러죠? 그 뭐 할 게 뭐가 있어 이게. 공장 몇 층이야? 면적 500 이하 공장은 신고한다. 공업지역 안에. 그 다음에 자 축사는 면적 얼마야? 작물 재배사는? 창고는? 그렇지. 읍면지역 안에서. 그러죠? 신고. 2번만 하니까 다 외워지네. 2사람 다 외운 거 맞죠? 앞에서? 외웠대요. 깔끔하다. 표시 딱 지는 얼굴 표정이 약간 이렇게 왜 통쾌한 거 있잖아. 다 외워가지고. 속이 시원한 표정. 끝났다, 끝났어. 걸리면 죽는다, 막 이런 거. 그래서 그 문제 풀 때 다 틀려버리고. 문제 비틀어 놓거든, 이렇게. 일단 눈에 익숙하셔야 돼요. 자, 지금 나온 거 신고하죠, 신고? 오케이. 그러면 밑에 이제 그 페이지 맨 밑에 가로 4번. 워낙 자주 나오는 거. 건축 신고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몇 년? 1년 내 착수 안 하면 신고 효력이 없어져 버려요. 자, 300짜리 읍면 시골에 규모 300짜리 축사를 설치할 때 허가받아요? 신고해요? 왜? 400 이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신고해놓고 어째 술 마시러 댕기러 가다 보니까 1년 넘었어요. 1년 가도록 공사 안 했잖아요. 신고 다시 해야 돼요. 오케이? 근데 한 이틀 남겨놓고 가서 군수한테 가서 나 좀 받아, 내가 깜빡 잊어먹었다. 그럼 밑에 1년 착수기간 뭘 할 수 있고? 연장. 그럼 신고 대상이면 연장까지 해서 최장 몇 년 정도? 뺀질뺀질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장 넘어가면 다 왔네, 다 왔어. 443페이지에 가설건축물 건축허가 축조신고 있나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가설건축물의 1번에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있나요? 밑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있고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죠? 요것만 하고 집에 가면 좋겠는데 자꾸 쌓이는 급한 일이 있는가. 저기 요것만 하고 갈게 진짜요. 요거 같이 해야 돼. 요것도 해야 돼. 요것도. 가설 건축물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이거 이번 달 처음 하는 거죠? 허가가 있고 신고가 있네? 그런데 우리 이게 국토법 배울 때 왜 시설 부지로 묶이면 건물 못 지잖아요. 시설 부지로 묶인 지가 2년 넘었고 가서 확인했더니 단계별 집행계획을 아직 안 짰다. 그러면 가설 건축물이나 공작물 같은 건 설치할 수 있다는 거 기억나죠? 그래서 도로 예정지로 묶인 땅이라도 공원 예정지라도 시설 부지로 묶었는데도 불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이 안 짜졌으면 3년 내 공사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것의 요건이 지금 나오는 거야. 그래서 1번 가설 건축물 건축허가 보면 1. 도시군 계획 시설 나오죠. 시설 예정지에서 가설 건축물 건축하려는 자는 세종시 제주도 빼면 시군구로부터 뭘 받으라? 허가 받으면 설치한단 말이에요. 2번 시군구 중장은 해당 가설 건축물 건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위 1에 따른 허가를 해야 한다는 거 박스 있죠? 이게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나오죠?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를 해야 한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면 허가하면 안 된다. 기역, 국토법 64조 시설부지에서 개발행위 있죠? 그 기준에 위배되면 허가하면 안 된다니까.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해주라. 그거 얘기네. 두 번째, 4층 이상인 경우가 아니면 허가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3층 이하일 때는 허가를 해주라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러면 도로부지, 공원부지, 시설 예정지 안에서 가설 건축물은 몇 층 이하로만 지어라? 오케이. 3층 이하로만 지어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게 잘해야 된다니까. 이 부분이 이제 들고 뛰고 가삼삼이 나와야 돼. 들고 뛰어야 되니까. 디귿, 구조, 존치기간, 설치 목적 등등등 다음 기준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 바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한다는 얘기야.
철근, 콘크리트 있죠? 철근, 콘크리트가 아닌 경우일 때만 허가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공구리로 설치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들고 뛰어야 되니까 공구리로 하면 안 되지. 존치기간 몇 년? 3년 이내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3년 이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공구리로 하면 안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전기, 수도, 가스 등 같은 거 있죠? 설치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 등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적합하다면 허가받아서 가설 건축물 설치할 수 있는데, 자,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법조문에 어렵게 되어 있어요. 시설 예정지 있죠? 도로부지. 도로 설치하기로 한 땅이라도, 공원 조성할 땅이라도 아직은 도로가 설치 안 됐잖아요. 땅 가진 사람은 이런 가설 건축물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콘크리트를 하면 안 되고, 존치기간이 3년, 청수도 3층 이내로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고 뛰고 가삼삼 이렇게 33. 객관식 시험에는요, 이 요건을 그대로 내고 전기, 수도 이런 거 설치되지 마시오, 분양하지 마시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런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로 하라, 3층 이상으로 할 것, 존치기간 3년 이상일 것, 이 셋 중에 하나를 답낸다는 얘기예요. 듣고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아주 더 쉽게 얘기해서 시설 예정지로 묶인 땅이라도 가설 건축물 같은 건 지을 수 있거든요. 그때 지을 때도 허가받을 때 철근 콘크리트를 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더 줄이게 얘기하면 보기 너무 어렵게 돼 있으니까 층수는 3층 이하로만 하고 존치기간도 3년 이내. 왜냐하면 단계별 집행계획이 1단계, 2단계가 3년이니까 3년 내는 안 한다는 얘기니까 5년, 7년짜리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자, 허가대상 시설 예정지 안에 가설 건축물 요건 나오면 철근 공구리를 하지 마라, 청수 3층, 그 다음에 존치기간이 3년 넘지 마라, 가 33. 그 다음에 분양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전기 등 설치되면 안 되고, 들고 뛰고 전기만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해당하면 시설 예정지라도 설치할 수 있다. 허가받고 신고하고. 허가. 그런데 야 말고 제 순수한 가설 건축물 나와요. 왜 여러분 저 공원에다가 야외 무대 설치해가지고 뭐 전시장 공연 같은 거 하잖아요. 전국 노래자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야외 서커스 이런 거 하는 거, 공연,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 지금 나오는 거는 그건 신고만 하면 돼요. 그래서 보면 위 일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이런 말 나오죠. 공사용 가설 건축물 등 다음의 용도의 가설 건축물 축조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역시 시군구에다가 그때 뭐라고요? 신고하고 착공한다. 신고 대상이 지금부터 나온다고. 하단 박스 엄청나게 나오잖아요. 다음 장까지 면적까지 장난이 아니야. 이거 다행히 작년에 내먹었어. 작년에 여기 박스에서 나왔어. 여러분 안 나와요. 걱정하지 마요. 그래서 요거만 하면 돼요. 흥행, 재해복구, 전람회, 공사용 이런 말 나오죠. 걔네들은 그런 목적 가설 건축물 허가다, 신고다? 신고다. 그거 말고 그러면 이번에 시험 나오는 거 뭐냐? 허가 대상 그는 물어보겠지.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 예정지 안에서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 나오죠. 그럼 아까 그 요건을 물어보는 거. 허가 대상 공구리를 하지 마라, 3년 넘지 말고 3층 넘지 말고 전기수도 설치되면 안 되고 분양하면 안 되고 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44페이지 위에 박스 밑에 동그라미 2번 있죠. 신고 대상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을 몇 년 내로 하고 3년, 그거는 딱 줄쳐놓고요. 예를 들어서 그 위에 박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박스에 점점점 나오잖아요. 세 번째 점박에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 양축, 물품 저장, 간이 포장, 유원지, 뭐 저시, 야외 흡연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신고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또 가서 그 박스에 그 점점점 쭉 나오잖아요. 저 두 번째 점박이에 가설 흥행장, 가설 전람회, 농수축산 직거래용 가설 점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 일주일 동안 뭐 횡성 한우 판매 이런 거 하려고, 그런 것들은 다 신고 대상이다 이 말이요. 아들이 신고만 하면 돼요. 존치기간 아무리 길어도 몇 년 넘지 마라, 한 6개월 정도 해도 되고. 자, 그럼 가설 건축물은 허가 대상도 있고 신고 대상. 그러면 작년에 신고 대상 나왔으니까 올해는
허가 대상으로 간다. 그러면 허가 대상 가설 건축물 요건 있죠? 들고 뛰고 가설 가삼삼 그거만 알면 된다 이 말. 그래서 오늘은 요만만 하고 다음 주에 가면 저 입지 사전 결정 이런 것들 다음 주에 하면 돼요. 오늘까지 배운 거 있잖아요. 집에 가서 한번 읽으셔야 돼요. 다음 주에 나머지 하고 그렇게 하면 다 합격해요. 자, 오늘 이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